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여성가족부 폐지냐 존폐냐, 참 그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성평등을 향해서 좀 가야 할 길 아직 멉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여성 정책들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고생한 건 없고요. 네. 네네. 윤석열 당선인이 네.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 다했다, 이렇게 폐지 방침을 정했는데, 네네. 이제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는 원칙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네. 네, 이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 연휴에는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이제 여성 인권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또 예산의 이제 적절한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문제를 일종의 이제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시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여성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여성가족부에다 해오던 여러 가지 대국민 서비스는 지금 각 그 해당 부처에서 좀 더 확실하고 네. 좀 더 포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네. 원안은 다 지금 설계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좀 부족했다, 그러면 좀 더 잘하게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또 각 부처에 분산하면 좀 그 부작용도 생기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네. 지금 여성이라는 어떤 한 성에 대하여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시대적인 어떤 정신에 옳으냐,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지 여성 보호적인 목적만을 달성하는 게 이 부처의 네. 어떤 국정 목표냐 하는 데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영어로 보면 사실은 젠더 이퀄러티 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는 어디에도 여성이라는 영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네.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여성가족부여서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 지금 이런 부분은 양성평등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 일단은 원안은 해체하고 각 그 기능을 해당 부처로, 예산이 있는 부처로 내려보낸다인데요. 예. 지금 그 외에 지금 이제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재조정해서 부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양성평등위원회 등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하던 그런 업무로 지금 위원회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인수위원장님께서 당선인과 의논을 하시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7925님도 TV 보니까 정부 여성가족부 영어 명칭이 젠더 이퀄러티 앤 패밀리더군요. 영문처럼 성평등 가족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을 변경하고 관련 인력 보충해서 더 나은 정책을 펴면 어떤가요? 이런 제안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회 구조적 성차별을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요, 이번 정부가요. 네. 일단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당선인은 동의하지 않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조라는 게 뭐냐, 예컨대 지금 옛날에 어떻게 보면 계층 간의 어떤 충돌, 갈등처럼 남성 계층과 여성 계층,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이렇게 양분하여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이 평등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는 사실은 구조적인 차별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제가 뉴스를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금융권에서 채용을 하는데 남성 4대 여성 1, 4대 1 비율을 맞추려고 채용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걸 관행이라고 법원에서는 무죄를 줬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양성에 이제 어떤 차별적 요소가 있느냐를 조사를 해보면 사실 대학은 80%의 여성, 76%의 남성이 진학을 하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차별은 사회로 진출할 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임금 격차는 존재하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어떤 인사 선발의 절차 같은 건 그대로 관행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도를 해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별 이제 근로 공시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각 직급별로 성별에 따른 비율이 어떤지, 임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모두 공시를 해서 지금 해결을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그와 같은 양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네. 당선인도 OECD 최하위 수준의 유리천장지수, 남녀 소득 격차도 제일 크고, 관리직 여성 비율 제일 낮고,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제일 낮고, 우리나라 여성이 처한 현실을 당선인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아시고는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OECD의 국가들, 결국 국가들의 상대적 비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선진국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군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직접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국가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남성들만 1년 반 정도를 사실 의무 복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이제 젊은 어떤 세대에서 느끼는 역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는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리천장 문제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양성평등위원회나 또는 새로운 신설 부서에서 계속 개도하고 권고해 나가는 방식의 감시감독 일종의 컨트롤 타워는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2030 남성들은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었고요. 여성들은 좀 외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교수님? 안타까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선거 캠페인하고 지금 공약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던 굉장히 많은 정책들은 지금 사법공약과 피해 구제 공약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못하여 이 젊은 여성들이 느끼는 디지털 성범죄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인지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법공약 안에 잊혀질 권리 이런 걸 전부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저희도 공약집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 공약은 윤석열의 여성 공약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까? 여성 공약은 오히려 민주당의 공약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도록 공약이 아주 잘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보다 잘 만들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합법원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보호수용제 포함돼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도 지금 이제 잠입수사를 대폭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하는 것으로 다 공약집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여성들이 그럼 몰라서 지금 그러면 투표를 그렇게 한 겁니까?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고요. 네. 공약집이 워낙이 늦게 인쇄가 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과실이 저희에게 존재하는 거죠. 네.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이명박 사람들이 약진했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성 정책은 어땠습니까? 글쎄 그때도 지금보다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보다는 아마도 여성 할당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설정돼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성 할당제 30% 이상 여성으로 채우겠다, 인사를 좀 채우겠다 이런 노력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할당 얘기는 사라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야 안타깝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기계적인 할당제가 가지고 오는 부수적인 문제, 예컨대 할당을 위해서 충분히 전문성을 갖지 않은 여성이 부서에 이제 수장이 돼서 여러 가지 정책적 과실을 일으킨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여성이냐 남성이냐 보다는 전문성이 정말 갖추어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지금 더 필요해 보이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성 정책 잘 펴겠죠. 걱정하는 거는 좀 기우죠. 아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제대로 공약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예. 지금 너무 이 그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온라인상에 과도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이제 공약들을 국정 과제로서 많이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 두려움이 근거 없음을 해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정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성폭력 피해만큼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 공약보다 지금 저희 공약집에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공약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심지어는 잠입수사까지 굉장히 대폭 범죄 예방과 그리고는 잊혀질 권리, 피해 회복에 지금 아예 섹셔널 피해 구제로 섹셔널을 따로 독립시켜서까지 피해자 보호를 하겠노라고 지금 공약집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자분들께서 혹시 피해를 당하실 염려가 있는 분들께서도 공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박지연 씨가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형 성범죄가 사실 민주당 내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연 씨를 영입한 것은 아주 묘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881님께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단순히 여성 정책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청소년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폐지하나요? 가족 청소년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보건복지부로 가도록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따로 잘라놓고서는 예산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추적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동과 청소년을 한 군데로 모으고 지금 가족과 연관된 부분은 아마도 추정컨대 앞으로 새로운 이제 부서를 신설하는 데 대폭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런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교수님도 이렇게 성평등 정책을 위해서 일하시죠? 저는 아직 확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공약은 개발할 때 많이 관여했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에는 그 성평등, 여성 인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옆에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김희영님께서 주진우의 1분 이 코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깊게 사유해 볼 화두를 던져주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좀 더 매운맛으로 저는